자, 요거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니까 따로 좀 필기 좀 하세요. 그 학교 부교재 운동제 2법칙하고 3법칙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학교에서 설명을 아마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직 진도는 안 나갔다고 하는데 요거는 따로 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따로 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운동제 2법칙하고 3법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운동제 2법칙하고 3법칙 얘기를 할 거니까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적어야 돼. 교재 꺼내서 뭐 자이스토리에 적던 아니면 뭐 노트에 적던 좀 따로 적어 주세요. 자, 운동제 2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속도 법칙. 빠르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하고 자, 가속도 A라고 쓰잖아요. 그지? 가속도 기호 A라고 써. 기호로 쓸 거야, 이제, 시간상.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속도하고 물체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생기려면 물체의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서 힘은 알자 힘을 말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과 가속도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멈춰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는데, 자, 내가 얘를 10N의 힘으로 쭉 밀고 가는 거야. 얘를 드는 거야. 10N의 힘으로 쭉 밀고 가. 그래서 2초가 지났어. 2초 후에, 그러니까 2초 동안 얘를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계속 2초 동안 10N의 힘을 계속 밀고 갔단 말이야. 봤더니 2초 후에 예를 들어서 얘가 속도가 4m/s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자. 가속도가 얼마가 되지? 가속도 A는 2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이거잖아.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잖아. 그러면 4m/s 빼기 0이니까 뭐다? 2m/s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예를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멈춰있는 물체인데 4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관성법칙하고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난다 그랬거든. 그 얘기는 멈춰있는 물체는 잘 안 움직이는 게 관성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똑같이 힘을 가하더라도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만약에 얘도 똑같이 내가 10N의 힘으로 밀고 간다고 하면 2kg짜리보다 잘 안 움직여. 관성 때문에. 그럼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계속 2초 동안 밀고 가더라도 속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2초 후에 봤더니 2초 동안 이렇게 계속 밀고 간 거야. 계속 밀고 갔어. 그랬더니 얘는 2초 후에 2m/s. 최소한 4까지는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더 느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가속도를 구해보면 2초 동안에 2m/s 빼기 0 해서 가속도가 얼마가 나면 1m/s 제곱이 나와. 그러면 하나 더 그려놓고 얘기합시다. 이번에는 똑같은 4kg짜리야. 그래서 이번에는 4kg짜리 똑같이 멈춰 있는데 이번엔 좀 세게 밀고 가는 거야. 내가 20N의 힘으로 밀고 가는 거야. 20N의 힘을 쭉 밀고 가는 거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더 세게 밀고 가니까 똑같이 2초가 지나더라도 어때? 이거보단 빠르겠지. 더 세게 밀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4m/s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그지? 그럼 이때 가속도 A는 2초 동안에 4m/s 빼기 0 해서 2m/s 제곱이 나오거든? 뭐 숫자는 사실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보는 거야,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요 두 놈을 비교해봐. 2kg짜리하고 4kg짜리
동일한 힘으로 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게 알자 힘이라고 얘기했어. 알자 힘이 똑같을 때는, 그지? 똑같은 힘으로 밀고 갈 때는 질량이 큰 녀석이 어때? 가속도가 더 작더라는 거야. 가속도하고 질량하고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야, 반비례. 똑같은 힘으로 밀 때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가속도가 작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얘를 비교해봐.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똑같거든. 질량이 똑같을 때 미는 힘이 세면 가속도도 어떻더라? 크더라 이 말이야. 그치? 10N으로 밀 때보다 20N으로 밀 때가 가속도가 더 크더라. 질량이 똑같을 때는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비례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요걸 우리가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결국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비례관계 표시를 이렇게 등으로 바꾸면 상수가 필요하겠지. 상수값을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특히 이 식을 F에 대해서 정리하면 M 곱하기 A라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 가속도 법칙에서는 요 식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방정. F는 MA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F는 MA라는 거를 운동.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결국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준 것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대. 만약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자 이쪽으로 5N이고 이쪽으로 15N이라고 해볼게. 자, 질문. 다른 힘은 없어. 요 두 개만 있는 거야. 마찰도 없어. 이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은 얼마? 알자 힘은 얼마? 10N. 그치?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10N일 거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봐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10N이라면서 그 알자 힘이 10N이라는 힘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준 것과 똑같다는 거야.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 5m per 세컨드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운동방정식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다 2학년 때 나와요.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럼 요 관계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뭐가 있지? VT 그래프가 있어. 자, 우리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가속도. 그지? 가속도. 가속도.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2kg짜리랑 4kg짜리로 예를 들었잖아. 그지? 아, 우선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까? 그러면? 이 옆에다, 요걸 먼저 그릴게. 요건 지우고,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 줄게. 요거는 그냥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속도 A고, 여기가 질량이 M이라 그러면, 가속도하고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가속도하고 힘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러면 가속도하고 힘은 서로 뭐였어? 비례 관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조금 더 응용해서 요 그림을 살짝 지울게.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많이. A, F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야. A, B, C 세 물체의 알짜 힘에 따른 가속도를 따져봤더니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제 뭘 물어보냐면 질량이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그래프를 합쳐서 물어보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가로축에 힘이 나오고 세로축에 가속도가 나왔는데 어떤 세 물체가 있어. A, B, C 세 물체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라. A, B, C 물체에다가 만약에 똑같은 힘을 가한 거야. 똑같은 힘. 세로축을 이렇게 딱 그어봐. 그러면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A라는 물체는 가속도가 이만큼 M, A고, A고 B라는 녀석의 가속도는 요거고 C라는 녀석의 가속도는 요건 거잖아. 누가 가속도가 제일 큰 거야 지금? A, B, C 중에? A가 제일 큰 거지.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A, B, C 중에 A가 가장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지? 질량이 작을수록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는 여기 써놨잖아.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큰 거니까 A, B, C한테 똑같은 힘을 작용했더니 가속도가 A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 C의 질량을 MC라고 하면 A의 질량이 가장 작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치? 요 그래프 잘 이해해야 돼. 힘 가속도 그래프가 나왔어. 그치? 힘 가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똑같은 힘이 작용했더니 A가 가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힘이 똑같을 때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큰 거니까 A의 질량이 가장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요 그래프로 나올 수 있어. 요 그래프. 자, 가속도하고 질량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거든.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A, B, C가 있어. 근데 자, 잘 봐.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A, B, C의 질량이 다 동일한 거야. 질량이 다 동일해. A, B, C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A, F 가속도와 힘 그래프가 나오면 질량을 물어보고요. 가속도와 질량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오면 뭘 물어보냐면 힘을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만약에 다 똑같아. 근데 자, 요거 마찬가지로 A, B,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질량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지금 A라고 쓴 그래프가 가속도가 가장 큰 거잖아. 질량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왜 제일 클까? 작용한 힘이 가장 크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그래프 잘 기억해 두면 돼. 아마도 가속도 법칙을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기왕이 한 거 아까 요거 VT 그래프 얘기했었잖아. 자, VT 그래프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VT 그래프. 여기다가 자, 여기다 VT 그래프까지 그릴 테니까 요거까지 같이 찍어. 자, VT 그래프가 있어. 자, ABC 세 물체가 있는 거야. ABC 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그려졌대. 자, 그러면 누가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누가 가속도가 제일 큰 상황이야? 요 기울기를 AA, 요 기울기를 어디서 이렇게 지방방송이 들리냐? A, C가 있어. 자, A, B, C 세 물체의 가속도를 따지면 당연히 A가 가속도가 제일 큰 걸 거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A, B, C의 질량이 다 동일하다면 누구한테 작용한 알짜임이 가장 큰 거냐? 만약에 A, B, C의 질량이 동일한 상황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A한테 작용한 알짜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가장 크다 이거야. 그죠?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A, B, C에 작용한 힘이 동일하다면 그럼 그때는 왜 A가 가속도가 제일 크겠냐? 질량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요 그래프도 같이 기억을 해놔. 지금 요 그래프로 보면 A의 가속도가 가장 큰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다르다고요. 어떤 문제에선 ABC가 질량이 동일하다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만약에 ABC 작용한 R자임이 동일하다면 누가 질량이 제일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그래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제 2법칙은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찍어주세요. 대가리 치우라고? 빨리 찍어. 됐어? 자, 빨리, 야, 시간 없어. 야, 웃고 떠도 시간. 아, 빨리 찍어. 뭘 찍는 거야? 빨리 찍어. 빨리 찍어라. 지운다. 자, 요 세 그래프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아마 우리 자체 교재도 풀다 보면 뭐 요 그래프 문제가 좀 나오거든? 내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한두 문제 본 것 같으니까 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주시고요. 그지? 수업할 때는 좀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듣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지방 방송은 제외하시고. 나는 마음이 급한데 너희가 마음이 안 급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내신 기간 중에 지금 3주째 물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 너네 생명 파트도 시험에 들어가잖아.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들어가려면,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제 3법칙 얘기를 할 겁니다. 운동제 3법칙. 자, 운동제 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운동 제 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하거든. 작용반작용 법칙. 그래서 아까 서윤이 말로는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는 예시 위주로 나간다고 하셨대. 그러면 쭉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작용반작용 법칙에서 나오는 예시는 항상 관성의 법칙에서 나오는 예시랑 섞여서 나와요. 왜냐하면 작용반작용 법칙은 어쨌든 힘이 작용하는 경우인 거고 관성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예시를 섞어 놓는다고요. 나중에 시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봐. 작용반작용 법칙을 예시 위주로 수업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 다음 보기 중 작용반작용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 골라라 5개 넣어놓고 그 중에 하나 관성의 예시 하나 넣어놓는다고요. 혹은 관성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 골라라 해놓고선 그 중에 하나 작용반작용 법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넣어놓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낸다는 얘기니까. 그럼 일단 작용과 반작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 벽이 있어, 벽. 그지? 자, 예를 들어 여기 벽이 있잖아. 그지?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때려. 그지? 그럼 아프지? 열받잖아. 더 세게 때려. 그럼 어떻게 돼? 더 아프지. 그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작용반작용 법칙 때문이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선생님 주먹이야. 그지? 선생님 주먹은 되게 싸움 잘하는 주먹 같지. 옛날에 애들이 그랬어. 주먹만 보면 진짜 싸움 전국 1등이라고 막 그랬다고. 여기 실제로 나한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통틀어서 내가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딱 한 번 한 대 때려본 적이 있어. 중학교 2학년 선생님 되게 키가 작았어. 되게 꼬맹이여가지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학폭인 거야, 학폭. 근데 어느 날 내가 여기 왼손잡이인데 내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부러진 것도 하여튼 일화가 많은데 하여튼 여기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조그만 놈이 와갖고 그 일진들 빼는 그 일진 똘만이었어 얘가.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왼손잡이인 걸 순간 까먹었어.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때렸어. 걔를 뻑 쳤어. 근데 걔가 여기를 딱 맞았어. 요즘 같으면 진짜 경찰서 끌려갔을 거야. 빵 맞았더니 하더니 이제 안경뼈 갖고 그 다음날 아프고 여기가 빨갛게 거의 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그지? 여기 맞았으면 아마 눈이 터졌겠지. 그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평화를 사랑합니다. 완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야, 그래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는 것은 내가 벽에다가 힘을 가한다는 얘기야. 맞지? 벽에다가 힘을 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벽에다가 내가 힘을 가했는데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벽에다가 힘을 가하는 순간 나도 그 벽으로부터 나는 못 느끼지만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힘, 내가 벽에다 힘을 가하면 벽도 나에게 그거랑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때 내가 벽에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벽이 나에게 가한 힘은 반작용이라고 해요. 반작용. 그래서 아마도 복잡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꼭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벽을 세게 때리면 더 아픈 이유는 요 두 힘은 크기가 무조건 같아요. 작용이라는 힘과 반작용이라는 힘은 크기가 무조건 같습니다. 크기가 무조건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게 때리면 내가 더 센 힘을 받게 되는 거야. 무조건 두 힘의 크기가 같아.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작용하는 힘이야, 서로.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만유인력 있지? 만유인력도 사실은 일종의 뭐다? 작용과 반작용인 거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둘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물체가 지구를 동시에 당기고 있거든? 그거는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크기가 무조건 같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유인력 얘기할 때 그랬잖아.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선생님이 무조건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우리가 앞서 배운 만유인력이라는 힘도 작용, 반작용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작용이라는 힘과 반작용이라는 힘은 무조건 같더라. 어차피 학교에서 예시 위주로 설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런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이거야. 네. 힘은 항상 두 개가 작용한다는 거,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작용, 하나는 반작용이라고 하고,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무조건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런 작용,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예시만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 복잡한 건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작용,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물며 우리가 걸을 수도 없어요. 자, 이 작용,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예시를 들어줄게. 첫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것 자체도 작용, 반작용. 그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볼까? 조금 약간 더 해서, 결승선에서, 결승선 아니,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차렷자세 하잖아. 그러면서 힘차게 땅을 박차고 뛰어나가잖아. 그 뛰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작용, 반작용 때문이야. 이제 출발선에서 육상 선수들이 박차고 앞으로 나간다.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어? 그리고 내가 발로 걸어가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럼 내가 힘을 가하는 순간 땅도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나한테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가할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우주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왜? 공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뭘까? 내가 이렇게 팔을 저으면서 뒤쪽으로 힘을 가하면 물이 나를 앞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니네 우주 공간에서는 내가 아무리 파닥파닥거려도 앞으로 가지 않아. 왜? 힘을 가할 대상이 없는 거야. 공기가 있든 물이 있든 뭐가 있어야 힘을 가하면 걔가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파닥거려봐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선 고치러 작업하러 나갈 때 무조건 끈에 연결돼서 나가거나 무슨 의자 같은 거 칙칙 해갖고 이렇게 막 가는 이런 거 타고 나간다고. 자, 그럼 방금 얘기했어. 또 제일 많이 비슷한 예야. 수영장에서 팔을 저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 혹은 배를 타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야.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 자, 이것도 봐봐.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이렇게 있고요. 배에 타가지고 노를 젓는 거야, 노를 이렇게. 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배를 타갖고 노를 저어서 뒤쪽으로 물을 미는 거지, 노를 통해서. 그러면 그 물이 앞으로 밀어주니까, 이 배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공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작용, 반작용 때문이야. 자, 로켓이 발사할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화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발사대에 매달려 있잖아. 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지면에다가 엄청난 힘을 가하는 거야. 왜? 얘가 무거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려면 그거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야 돼. 그러면 지면이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로켓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로켓이 땅을 박차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화염을 내뿜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죠? 학교에서 진도를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설명하실지 모르겠으나 아까 한 얘기에 따르면 예시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만 내가 일단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셨다라고 하면 얘기해주면 그때 가서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제 나머지는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관성 현상하고 섞여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암기도 좀 필요하지만 문제를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아 관성의 예시는 이런 거고 작용 반작용의 예시는 이런 거보다가 좀 외워지거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마 우리 교재에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다음 주 한번 쭉 보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있으면 풀어주고요. 없으면은 내가 몇 문제 정도 따로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 그리고 요 예시들. 이런 것도 그림으로 살짝 그려놔. 그래서 하나가 작용이면 하나가 반작용이기 때문에 뭐 노란색이 작용이면 빨간색이 반작용 이런 식으로 요 그림도 같이 그려놓으면 요 예시 말로만 써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뭐 선생님뿐만 너희들도 재미나이나 챗GPT 많이 쓸 거 아니야?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예시는 예시 검색해봐. 작용 반작용에 의한 현상 예시 한 10개지만 알려줘 하면 쫙 나오거든? 그렇게 검색해서 외워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지?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운동 3법칙까지 얘기를 해봤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꼭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뭐 나한테 욕 먹으려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나갈 프린트를 조금 나눠주도록 하겠다.
이거 뒤로 전달 좀 해주시고. 자, 적당금지. 자, 오늘 선생님이 나눠준 거 보시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3시간, 4시간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국 문제 못 풀기 때문에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뒤에 연습 문제를 좀 넣어놨는데, 거기 보시 이번에는 연습 문제에다 내가 출처를 다 적어놨거든. 다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이거든. 운동량, 충격량은 실제로 고2, 고3 모의고사에서 변형돼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연습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 내 맘. 그지? 뭐 생명을 먼저 하든 지구과학을 먼저 하든 하긴 할 건데. 자, 그래서 요거 아마 오늘 다 못 끝나니까 다음 주에도 꼭 챙겨오세요. 여기 선생님 써놨다. 넘버 2라고 써놨습니다. 위크 3, 넘버 2.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야 돼요. 오늘 다 못 끝나기 때문에. 안 갖고 왔어요. 없어졌어. 이러면 일단 나한테 잔소리 때려 맞고 줄 겁니다. 알겠지? 많이 찍어. 아니, 찍는 건 좋은데 제발 찍었으면 집에 가서 정리를 하세요. 알겠지? 찍어만 놓고 끝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보시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게 나와. 뭔지 빨리 얘기합시다.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 자, 오늘은 선생님이 페이지 번호 넣어놨지? 다행이네. 페이지 번호 넣어놨습니다. 그지? 자, 1페이지에 나오는 자, 첫 번째 운동량이라는 게 나오고요. 제목은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그래서 얘네가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그럼 이제 첫 번째, 일단 미리 얘기하자면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둘 다 벡터량입니다. 자, 벡터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 애들이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꼭 요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운동량이라는 게 뭐냐? 자, 이름에 써 있듯이 운동하는 물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 그럼 걔가 운동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냥 뜻은 쉬워. 자, 기호로는 P라고 씁니다. P. 소문자 P라고 쓰고요.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량, 벡터 이겁니다. 이거 알겠어? 벡터. 스칼라는 이겁니다. 스칼라. 그래서 어입니다. 어이. 자, 그래서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운동하는 물체는 당연히 뭐가 있겠니? 움직이는 방향이 있고 움직이는 속력, 즉 속도가 존재하겠지, 그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운동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써놨지만 운동량의 크기 P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질량. 근데 내가 속도라고 노란색으로 쓴 이유가 뭐겠어?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곱한다는 얘기는 속도는 뭐가 존재해? 방향이 존재하지. 그래서 항상 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미리 속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표시해 놓고 계산을 하길 바랍니다. 그제? 얘는 들어줄 거야. 얘는 잘 봐. 그 다음에 방향이 그럼 이제 크기를 구했잖아. 참 크기를 구했으면 뭘 붙여야 돼? 단위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라.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의 단위도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킬로그램 닷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운동량의 단위야.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단위가 하나가 더 있거든. 뉴턴 세컨드라는 단위가 있어. 근데 이 뉴턴 세컨드라는 단위는 뒤에 나오는 보통 충격량에서 많이 쓰는 단위이기는 한데 너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거 똑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똑같으냐? 너네 기본량 배웠잖아. 기본 단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유도량의 단위를 기본 단위 이용해서 바꾸는 거 배웠었잖아. 근데 뉴턴이라는 게 뭐의 단위지? 힘의 단위야. 맞지? 그럼 우리 힘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잖아. 그제? 그럼 봐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를 세컨드 제곱으로 나눴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세컨드를 곱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나오지. 그지? 그래서 똑같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킬로그램, 나중에 단위가 뭐예요? 물어보지 마. 야, 떠들지 말랬더니 메모로 대화를 하냐? 메모로? 어? 잘 봐. 그지? 지방방송 생략, 중앙방송에 집중해라. 알겠지? 그래서 단위 요 두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 문제 풀 때 요 단위로, 다만 이런 건 있어. 이 두 단위는 똑같은데, 만약에 문제에서 요 단위로 나오면 요 단위를 써야 되고요. 요 단위가 나오면 요 단위를 써줘야 돼. 계산할 때. 알겠죠?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크기는 이렇게 구한대. 좀 이따 예를 들어줄게. 방향도 있다 그랬잖아, 방향. 자, 생각해봐. 우리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만약에 속도가 플러스면 질량은 당연히 플러스니까 플러스 나오지.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면 질량 플러스여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응?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만약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3m/s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자, 이 녀석의 운동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2kg 곱하기 3m/s 해서 얼마? 6kg m/s야. 그지? 당연히 요거 쓰면 된다 했지. 앞에 숫자 곱한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얘가 있어. 2kg짜리가 이쪽으로 3m/s야. 그지? 자, 이 경우에 운동량, 사실 내가 지금 따로따로 그려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량 계산할 때는 무조건 방향을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놓고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는 어차피 생략을 하니까 내가 안 쓴 건데 2 곱하기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밑에 놈의 운동량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2kg 곱하기 그냥 3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m/s 이렇게 해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숫자 계산하고 단위 붙이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kg m/s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 여기서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였더니 계산한 운동량의 방향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그지? 항상 이 물리량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둘은 이렇게 물어볼게. 앞에서도 비슷한 거 여러 차례 했었거든. 운동량이 같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 틀려? 맞아. 내가 벡터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게 같다라고 하려면 크기와 방향이 둘 다 같아야 같은 거라 그랬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운동량은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통과에서는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보통은. 운동량의 크기만 물어볼 때는 이게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왜? 계산하고 나서 크기를 물어볼 때는 뒤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면 돼, 숫자만. 아니면 아예 절대값으로 생각하세요, 절대값. 그럼 어때? 똑같지? 6이나 마이너스 6이나 절대값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이와 같이 운동량은 방향이 존재한다. 그지?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운동량 자체는 지금 그 반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 되게 할 얘기가 많거든? 그지?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쉽시다. 여기다 제목을 쓸 건데, 선생님 여기다 제목을 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멈춰 있었어. 자, 질문. 운동량 얼마야? 시연아, 운동량 얼마야? 그렇지. 속도가 0이면 운동량 0인 거야. 그치? 근데, 아까 우리 가속도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를 이제 밀고 가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고 가. 그래서 2초 동안 쭉 밀고 갔어, 얘를. 근데 2초 후에 봤더니, 얘가 2m/s로 가고 있더라, 이거야. 가고 있더라. 자, 물체의 힘이, 그러면 이거 뭐가 생긴 거야? 물체의 힘이 작용했더니 뭐가 생긴 거야? 가속도가 생긴 거지? 속도가 변했으니까, 그지?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아까 가속도가 생기는 거였잖아, 그지? 그냥 가속도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그냥, 봐. 한 물체가 굴러가는 동안에 질량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가속도가 생겼다는 건 속도가 변했다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변하면 뭐가 변해? 운동량도 변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량의 변화량 뭐 이렇게 쓸 거거든? 자, 그러면 운동량 얘는 P라고 쓸게, P. 자, 참고로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델타 P라고 쓰거든, 델타 P. 그럼 자, 얘 운동량 0이었지. 이때 운동량은 얼마야? 숫자만.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4. 맞지? 근데 항상 변화량 그러면 항상 뭐야?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을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한다 하고요. 이거 기호로 쓰면 자, 질량이 만약에 얘가 m이었고요. 얘가 멈춰 있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때 0초일 때 속도를 v0라고 하고 2초 후에 질량 여전히 m이고 그때 속도를 v라고 하면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니네 떨어뜨려 놓는다 진짜. 수학에서 변화량 기호 못 쓰냐? 델타 쓰지 않아, 델타? 요렇게 쓰잖아, 요거요. 그치? 요거. 델타 P.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질량 M으로 쓰고 처음 속도 V0라고 하면 처음 운동량은 MV0가 되는 거고 얘는 MV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다 이 말이야. 그지?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뒤에 나오기는 해요.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2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일단 그냥 1페이지에다 적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관련된 그래프가 하나 있어. 이건 이 프린트에 없거든. 그거는 쉬는 시간 이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자, 선생님도 시간 지킬 테니까 너희도 시간 좀 지켜주기 바란다. 23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23분에 23분에 시작할게. 선아 잠깐만.